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한 60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여성은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의 한 딸기 농장이 수년째 장마철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진시는 뒤늦게 보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 조사 결과 충남 전체 학생 가운데 1.3%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원격 수업으로 인해 친교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으로 분석됩니다. 예산황새축제가 예산황새공원 일원에서 지난 4일 개막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황새축제는 오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에서 6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19명이 확진됐고 아산과 예산에서 각 9명씩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공주와 서산 각 2명, 논산과 금산, 서천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는 기업체 집단 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예산에서는 다방 집단 감염으로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60대 A씨가 이틀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은 이틀 뒤 어깨에 통증을 느껴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범혈구 감소증과 혈관 파열 등에 의한 쇼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A씨는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주치의 말을 듣고 접종을 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6월 17일 1차 접종 뒤 이상 증상이 없어 2차를 맞았는데 이런 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 딸기 농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년 전부터 매해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주민들은 시의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요. 당진시는 뒤늦게 보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31일부터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려 모래 잠긴 당진 순성면의 한 딸기 농장.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보입니다. 침수 피해 이후 농장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해 걷기조차 힘듭니다. 차 내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등 침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진흙으로 뒤덮여 폐기해야 할 딸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진 딸기들도 진흙으로 뒤덮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9,9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이 물에 잠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1년 동안 공들여 지은 농사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온풍기 등 기계들도 물에 잠겨 고장이나 피해 지역 10가구의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기계랑 기계는 다 지금 잠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는 게 일단 기계만 자체만 해도 한 6, 7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가 적게 할 수 있는 부분 맞춰갖고 수리를 해서 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육묘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금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농장 인근 높은 지대에 당진시가 관리하는 수문이 들어서면서 침수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수문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탓에 강물이 농장으로 역류해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당진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면 지원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 구체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식물이라는 것이 뭐 1시간만 잘못돼도 다 죽게 돼 있는데 마을 가구수도 몇 가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그 주민이 많고 선거인이 많으면은 이렇게 방치 안 하겠죠. 그러면 뭐 도의원님이나
민원인들이 적극적 힘을 쓰더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수문이 침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진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 정도를 세워서 큰 대형 수로관 정도를 묻어서 1,500자리 이상을 묻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없이 담수됐다가 빠지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라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되면 내년에 일찍 공사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6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은 농민들. 내년부터는 비 걱정 없이 농사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올해 충남도 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1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천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학교별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가 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0%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친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산 황새축제가 예산 황새공원 일원에서 오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새를 주제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생태계 보존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황새 자연방사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모든 행사는 예산 황새축제 SNS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진 삼선 산수목원이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김소연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산림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네, 먼저 삼선산 수목원이 당진 최초로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적 내용의 적정성, 교육운영 시설 안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현장 심사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인데요. 당진시 삼선산 수목원은 지난 7월 유아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삼선산 수목원에서 사계절을 놀아요를 당진시 최초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유아들에게 수목원 속에서 자연 관찰과 생태 체험을 통해 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수목원의 다양한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유아들이 일상 환경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존 활동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운영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개월간으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알록달록 옷 색깔이 바뀌었어요. 탱글탱글 수목원 열매를 찾아보자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을 단풍잎으로 신나는 놀이하기,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기, 열매가 건강하게 잘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요 등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삼선산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는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삼선산 수목원 041-350-41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진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당진시 유아들에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삼선산 수목원에서 앞장서서 운영함으로써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수목원 생태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사계절 몸소 체험함으로써 유아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 공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폭우 속 논에 빠진 할머니를 구한 반려견 백구가 전국 첫 명예교조견으로 임명됐습니다. 충남도는 6일 홍성 역제방죽 의견상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견주 심금순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구를 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했습니다. 백구는 치매 환자인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고 논둑에 쓰러졌을 때 곁을 떠나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할머니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4월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54.72%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이어 세종과 충북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레이스에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5일 충북 청주 CJB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종 충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등의 투표를 집계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유효 투표수 23,803표 중 7,035표를 얻었습니다. 이어 이낙연 후보 3,834표, 추미애 후보 915표, 정세균 후보 708표, 박용진 287표, 김두관 후보 120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4.94%의 지지율로 대세론을 증명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29.26%, 추미애 후보 7.27%, 정세균 후보 5.37%, 박용진 후보 2.3%, 김두관 후보 0.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총 2만 1,047표를 얻어 전체 득표율 54.72%로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4일 열린 대전 충남 지역 순회 경선에선 14,012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에서 총 1,841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이재명 후보와는 26%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전과 충남 순회 경선에선 7,007표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총 2,711표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추미애 후보 2,619표, 박용진 후보 911표, 김두관 후보 334표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스포츠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충남도의 걷갭, 걷주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8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인원이 15,000명을 돌파해 올해 목표 5,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2,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과 공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자 가운데 걷주 앱을 활용해 목표 걸음 20만 보를 달성하면 지역 농산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에게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배너 광고와 소셜 네트워크 광고 등 8월 말까지 사용된 홍보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약국과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10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마스크도 평생 일상생활 필수품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